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네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 왔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태가 안 좋아요. 코스피는 1.15, 코스닥은 1.96% 빠졌네요. 코스피는 2531.66입니다. 외국인 4,821억, 기관 애들이 2,380억 매도했고, 우리 개인들이 6,764억을 매수했네요. 그리고 상위 종목 보니까 약간 좀 혼조세가 있는데, 삼성이 3.5%, 하이닉스 3.9%, 오선주 2.5%, 셀트리온 4%, KB금융 0.5%, 신한지주 0.5% 이렇게 빠졌습니다. LG엔솔은 4.3% 올랐고, 삼바가 0.3%, 현대차 3.69, 기아가 1.7% 올랐네요. 오늘은 자동차 섹터가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쭉 밑에 내려가니까 현대모비스도 한 4% 올랐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728.84, 외국인들이 847억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855억 매수, 기관이 43억 매수를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1.95% 올랐고, 리가켄바이오 7.2%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4.92, 에코프로 3.77, HLB 1.15, 휴젤이 5.07, 엔케미 5%, 삼천당제약 1.33, 클래시스 2.58, HPSP 6.18 이렇게 빠졌네요. 좀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하락한 종목이 1331개입니다. 하락한 종목 숫자가 상승은 291인데 그만큼 상승보다는 하락이 상당히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는 어떠냐? 중국 상해지수가 그래도 올랐네요. 막판에 0.5% 올랐고 심천 1.86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홍콩은 항생은 1.45% 정도 빠지고 홍콩 H 1.42% 빠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0.08% 강보합으로 끝났고, 그리고 대만은 0.1% 빠졌네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장중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좀 줄였다. 지금 보니까 트럼프의 압승으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세로 대변되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에 따라서 성장 둔화 리스크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난주 전국 인민대표대회 이후로 중국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이 부동산과 소비 대책 등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11일 오전 중국 본토 증시가 급락을 했고, 하지만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과 개인 투자자 유입 증가 등이 향후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상해증권거래소 보니까 상해지수 장중에 3416.73까지 내린 뒤에 오후장에 또 상승 전환해서 3463까지 뛰었습니다. 그 11,100선까지 후퇴했던 선전지수도 11,358을 회복했고 근데 홍콩은 좀 빠졌죠. 중국 정부는 10조 위안의 부양 카드를 내놓았는데 이 막상 실물 경기하고 관련된 부양책을 발표하지는 않았고 그 지방 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동안 10조 위안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GDP 126조 위안의 7.9%입니다. 126조. 전문가들은 지난 8일 전인대 이후로 발표된 지방정부 부채 수합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됐지만 시장이 이를 대부분 소화했다고 평가를 하고 중국 정부가 2028년까지 그림자 부채를 10조 달러까지 줄이기 위한 정부 부채 수합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죠. 초기의 시장 반응은 부동산과 이 소비 관련 대책이 부족해서 실망을 표했어요. 그리고 그 람프한 재정장관이 두 정책 모두 검토 중이며 향후 시행을 시사했고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을 암시하는 거라고 이제 덧붙이네요. 그 트럼프가 이제 공약이 있어요. 그 고율 관세 집착적인 그 대상국인 만큼 향후 대중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응책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홍콩 소재 ETF 전문 자산 운용사에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번 10조 위안 부양책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향후 미국의 대중 정책에 따라 중국도 그에 따른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현재까지 나온 그 부양책이 경제지표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정을 투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추가 국채 발행 등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이 충분한 상황이고 시장의 기대치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기 부양을 향한 이 방향성 자체는 이 주목할 만하다고 하죠.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 같네요.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부채 수합과 부동산 재고 매수에 특히 집중할 것으로 보고요. 현지 전문가들은 내년에 지방정부 특별 채권이 있어요. LGSB. 하여튼 이 채권 할당량이 이 4조 위안 정도 될 것 같다. 이 중에 일부가 부동산 매수를 위해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고 LGSB 자금은 부동산 매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죠. 정책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통화정책도 펼칠 거로 보고 이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재정 적자 대폭 확대를 주저한 만큼 내년 통화정책 확대 여지가 남아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잠재적인 관세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이자율 인하와 이 대규모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공산당 국무원 그런 기관지 경제를 보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내년에 그 중국이 강도가 더 큰 재정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 이용을 해서 경제 회복 촉진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연이은 경기 그 부양책에 따른 증시 상승 기대감에 급증한 중국 내 그 개인 투자자 역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난달 신규 개설된 계좌만 684만 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54만 개가 넘는 펀드 계좌도 개설이 됐고 경제부양책의 효과만 입증되면 증시에 투입되는 자금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여러분 제가 낮에도 얘기했죠. 많이 빠지면 5만 5천까지 간다고. 정확히 딱 5만 5천 원 가네요. 2천 원 빠졌습니다. 3.5%. 야, 나 참 오르는 걸 잘 맞춰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떨어진 것만 잘 맞춰가지고. 아주 속이 쓰립니다. 쓰려. 5만 5천 원. 예전 2022년도 징글징글했는데 다시 뭔가 재현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솔직히 막 짜증이 나죠. 계속 52주 최저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겁나게 팔았어요. 976만 주, 기관이 181만 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없었고 개인들은 1138만 주 신나게 샀습니다. 엄청 사네요. 개미들. 그리고 모건하고 뭐 메릴린치, CL이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메릴린치 좀 사기도 했고요. 우선주를 보니까 제가 예측한 대로 46,000원까지 그대로 내려가네요. 46,000원. 제가 46,000원 선의 지지선에는 딱 맞았습니다. 정확히 맞췄고 그리고 외인들이 8만 주 정도 매도, 기관이 4만 5천 주 매도, 개인들은 14만 2천 주 매수했습니다. 역시나 CL이 좀 샀고요. 25만 주, UBS 찔끔, 골드만 5만, 모건 2만 4천, UBS 12,000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뭐 본주가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주 또 하이닉스도 빠지고 같이 비슷하게 막 빠지네요.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나라 상당히 좀 침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것 같아요. 하여튼 당분간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또 지금 뭐 싸다고 해서 싼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보수적이고 좀 그렇게 봐야 돼요. 좀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하셔야 돼요. 절대로 몰빵 때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그냥 뭐 좀 약간 반등할 때쯤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좀 상승세 탈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그래요. 흐름이 계속 좀 지저분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겁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점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